최저한 세율을 14에서 15%로 높여서 1,000억 원 정도. 기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4천만 원에서 3천만 원, 그 다음 단계적으로 2천만 원까지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생상품 거래세를 도입하겠다. 0.001% 정도. 대주주 주식 양도 차익 과세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소득세를 매기자는 얘기도 많았습니다만은 소득세는 결국 못 매기고 거래세를 조금 더 매기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찬성하시나요?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 최저한 세율 14에서 15%로 올린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4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그리고 2015년부터는 2천만 원으로. 이 얘기는 이겁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되는 소득기준, 이자소득기준입니다. 이자소득으로 연 4천만 원 이상 올리는 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깁니다. 매겨왔던 거죠. 그러니까 3,900만 원, 3,999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되고 4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소득세를 매긴다. 이렇게 되면 4천만 원 이하,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의 전체 이자 소득을 벌었다. 그러면 4천만 원 초과분 1,000만 원에 대해서 매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소득세 구간이 이번에 이제 한 단계 늘어났습니다만,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8천만 원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뭐 30 몇 프로를 매긴다 이럴 때, 예를 들어서 1억을 버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1억을 버는 사람 곱하기 8천만 원 이상이니까 1억 곱하기 38% 이렇게 매기는 게 아니고요. 그 밑단계는 차례차례 이제 매겨오고 8천만 원 초과분에서 그 다음 계단인 8천만 원 초과분에서 1억까지 그 2천만 원에 대해서 38%를 매기고, 고전 단계는 또 고전 세율로 또 때리고 이렇게 계단으로 떨어지는 거죠. 주식 양도 차익은 지금은 소액주주들은 안 내고 대주주만 매깁니다. 근데 그 대주주 기준을 좀 낮췄어요. 종전에는 3% 이상 대주주인데 이제 5% 이상 대주주로 낮췄습니다. 5%죠. 혹시 제가 숫자를 얘기 드리면 틀린 얘기를 할까봐 잠시. 이게 아마 국회에 가면 이제 또 조정이 되니까요.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닙니다. 당정 안으로 확정이 되었다는 거지. 지분, 종전에는 지분 3% 시가총액 100억 원 이상인 기업의 대주주들의 주식 매도에 대해서 주식 양도 차익과세를 매겼는데, 지분 2% 시가총액 70억 원으로 낮춘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대주주는 다 걸려든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또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같다고 주장을 해왔던 분들에게 이 대목을 들이밀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장하선 교수한테 한번 물어보죠. 뭐 대주주 소액주주 운동을 해왔으니까, 야, 대주주는 주식 팔면 세금 내는데 왜 소액주주는 세금 안 내? 왜 대주주 차별해? 이렇게 장하선 교수한테 물으면은 뭐라고 답할까요? 그 소액주주와 늘 대주주와 똑같다고 주장을 해왔잖아요. 모르겠습니다. 할 말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뭐 노인 근로장려 세제, 그러니까 노인들 뭐 고용하면 세금 혜택 주고 소득세 과표 구간을 일부 조정하고 뭐 등등 해서 1조 8천억 원 정도 더 걷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걷은 게 192조, 예를 들어서 올해 200조 원을 거뒀다 그러면은 1조 8천억이 더 늘어나서 201조 8천이 되느냐? 안 그렇죠. 어쨌든 이제 계획은 1조 8천이지만 올해 세수가 200조 원 정도가 된다고 보고, 그럼 이렇게 세금 제도를 바꾼 거의 내년 거에 적용이 되거든요. 그럼 내년 거를 거둘 때에 얼마나 더 거둘 거냐 하는 것은 걷어봐야 됩니다. 걷어봐야 됩니다. 그 실제로 우리가 정세냐 감세냐 할 때 정세 감세가 그렇게 정확하게 세율 곱하기 얼마, 작년에 매출의 세율을 얼마로 높이면 얼마가 더 들어올 거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본적인 게 있는데, 이번에 저는 실망스러운 것이, 저는 기본적으로 감세주의자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국민들이 전부 찬성을 해서 정세로 간다, 그럼 가는 겁니다.
세금은 원래 조폭들이 자리세를 걷듯이 국가가 폭력적으로 걷는 것이거든요. 그래 조폭 자리세나 국가가 돈 뜯어가는 세금이나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조폭 자리세를 많이 걷기를 원하세요? 조폭들이 자리세를 적게 걷기를 원하세요? 좀 이상한 질문인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맨소 올슨 같은 분들은 조폭국가론이라는 말까지, 맨소 올슨은 공공정책의 미국에서 아니 세계적인 최고의 대가죠. 그래서 그분은 조폭국가라는 말까지 썼어요. 세금의 본질은 조폭이 자리세 뜯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국가인 이상에 심지어 깡패들 조폭들이 자리세 걷는 것도 마찬가지죠. 보편성이 있고 원칙에 맞아야 됩니다. 만일에 굳이 증세를 하고 싶다면 증권거래세가 아니고 주식양도차익과세, 그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은 왜 빠져나가냐 이거죠. 내야 됩니다. 어떤 사람 그럼 주식에서 손해보면 어떡하냐고 그러지만 그건 손해볼 때는 안 내는 거죠. 그럼 사업하다가 손해보면 누가 국가에서 보상해 주나요? 법인들이 돈 벌었을 때 세금 뺏어갔다가 법인들이 손실보면 국가가 너 미안하게 됐다고 전년도에 받아간 세금 돌려주나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벌면 내고 터지면 자기 손해예요. 그 세금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겁니다. 그 주식 양도 차익과세는 이번에 또 빠졌어요. 대주주만 주식 양도 차익과세를 내라 이렇게 된 거고, 대주주만 더 내라 이렇게 된 거고, 그 대주주만 왜 더 내죠? 주주평등이라면서. 그 다음에 종교인 세금, 종교인들이 받는 급여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 또 정부에서 내겠다 이렇게 되는데 박정환 장관이 약속을 어겼어요. 이번에도 안 내기로 했습니다. 제가 참 그럴 줄 알았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기독교 예수 믿는다고 주장하고 다니는 목사가 우리나라 전체 아마 이 목회자를 다 따지면 몇십만 명이 될 겁니다. 몇십만 명이 될 텐데, 이 목회자, 그러니까 목사, 신자, 법륜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 법륜이라는 사람은 안철수의 멘토라고 되어 있고 청춘 콘서트를 하고 다니는데, 글쎄요, 참 이상한 사람이, 법륜이라는 사람이 머리를 깎고 중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법륜은 승적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중으로 등록도 있지 않아요. 그게 가짜중인 겁니다. 가짜중. 만일에 어떤 사람이 신부도 아니면서 로만 칼라 하고 신부 옷을 딱 입고 다니면 그거 사기꾼이잖아요. 법륜은 조계종의 승려로 승적이 없다 그래요. 근데 머리 깎고 중옷 입고 다니. 참 세상에 정신 나간 인간들도 왜 그리 많은지. 그 사기꾼이잖아요. 아이 군인들이 옛날엔, 지금은 그것도 잘 안 하죠. 군인들이 짝대기 하나 달고 휴가 나오기 미안하니까 군대에서 병장들이 소위 이제 그 일본말로 마이가리라 그러잖아. 야, 짝대기 하나 달고 시내 다니면 좀 그렇잖아. 짝대기 2개, 3개 이렇게 휴가 갈 때 약간 하는 걸 마이가리 상병 또 1등병이 병장 한번 다 머리에 한번 붙여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병장들이 야, 휴가 갈 때 병장 모자 하나 쓰고 가라 그러면 마이가리 병장 우리 군대 있을 때 그랬어요. 우리 군대 시절에 그랬는데요. 이건 멀쩡한 중도 아니면서 중옷을 입고 다닌다 그래요. 참.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무슨 청춘 콘서트 하고 다닌다고. 근데 이런 사람들 세금 내는지 모르겠어요. 법률 세금 안 낼 거예요, 아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세금을 낼까요? 신부들은 세금을 낸다 그래요. 천주교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다니는. 이번에 종교인 세금 매기는 건 또 빠졌습니다. 또 빠졌습니다. 또 빠진 것. 외국에는 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안 하는데, 증세하자고 그렇게 떠드는 소위 진보파들 중에도 이 얘기만 나오면 꿀먹은 벙어리예요. 야, 부부 합산과세 하자.
부부 합산과세 하자. 미국도 부부 합산과세 하거든요. 미국도. 왜? 부부가, 근데 우리나라는 부부 합산과세가 집은 부동산은 다 합산과세잖아. 1가구 1주택이래. 1가구 부부잖아요. 1가구 집을 다 합쳐서 한 주택. 왜 아내 따로 남편 따로면 안 되나요? 근데 꼭 세금 내는 근로소득세만 부부 별산이에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올라갔는데 부부 합산과세를 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는. 글쎄 헌법재판관들 부인들이 대학 교수이거나 의사이거나 그래서 그런가요? 국회의원도 이 말만 나오면 전부 꿀먹은 벙어리예요. 야, 아무 조용히 해. 왜? 자기 부인도 뭐 어디 소득이 있는 모양이죠. 또 우리나라에 사회활동하는 여성들 대부분이 자기 남편이 또 좋은 직장이 있잖아요. 아주 우리 큰 소리치는 사회활동가 여성들 있잖아요. 자기 남편도 되게 뭐 부인은 의사, 남편은 뭐 교수, 또는 사회활동하는 여성은 뭐 교수, 남편은 뭐 남편도 교수. 이제 그 말만 나오면 막 들고 일어나죠. 야, 결혼 세금 매기라는 말이 결혼이 죄냐? 결혼해서 같이 살면 그럼 세금 매기냐? 그럼 이혼할까? 뭐 이제 이런 식의 협박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부부 별산과세를 합니다. 그런데 도시 가구 소득 이렇게 할 때 다 가구 소득입니다.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 이렇게 부르거든요. 불평등 만들어내는 거, 소위 양극화의 본질은 그거잖아요. 의사 부인은 교수, 연봉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양극화가 걱정되면 부부 합산과세를 때리자. 양극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부부 양벌이 하는 고소득 양벌이라는 것은 미국에는 논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폴 크루그만이 쓴 논문도 있고요. 우리는 예를 들어 빈부격차를 얘기할 때 개인별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부잣집에 간다. 그럼 부잣집에 쟤만 하더라도 우리 집에 저는 아이가 셋이나 있습니다만은 애들은 땡전 한 푼 없죠. 그렇잖아요. 애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건 가구당 소득이잖아요. 가구당 중산층 가구냐 뭐 그 가구죠. 그래서 가구가 가구별로 예를 들어서 소득 양극화가 진행 중이다 할 때 소득 양극화를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양벌이 고소득 부부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양극화가 걱정되면 고소득 양벌이 부부에게 합산과세 하자. 저는 대찬성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정말 양극화가 당신들이 그렇게 걱정되나 그럼 부부 합산과세 하자. 부부 합산과세 하면 각자 낮은 세율로 내다가 두 개 합쳐서 높은 세율로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이 3배, 4배 이렇게 더 내야 됩니다. 3배, 4배를 더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죠, 뭐. 만일에 그렇게 걱정이 된다면 그렇게 합시다. 양극화가 정말 걱정이 된다면 양극화를 일으키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고소득 양벌이 아내는 변호사, 남편은 교수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남편은 국회의원, 아내는 뭐 교수. 그렇게 하시죠. 어떻습니까? 근데 그 제안을 내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죠, 뭐. 그럼 자식을 안 놓을까요? 글쎄요. 자녀를 놓으면 공제를 많이 해주죠, 뭐. 그럼 열심히 놓겠죠. 고소득일수록. 근데 이제 더 자식을 안 놓을 사람, 그럼 더 많이 내도록 하든지. 예를 들어서 이해훈 의원 같은, 지금은 의원이 아닙니다만은. 부인은 국회의원, 남편은 대학 교수 이렇잖아요. 그 합산과세 하자, 이 말이야. 그게, 그럼 두 분의
국회의원이니까 이쪽은 1억 3천만 원 정도 될 거고, 그 남편도 저명한 대학 교수니까 뭐 비슷하게 되겠죠. 그럼 누구나 합치면은 2억 5천만 원. 그럼 뭐 2억 정도 소득세 구간 내 가지고 소득세율 한 50% 때리죠. 뭐. 어떻습니까? 근데 그 얘기하는 국회의원 아무도 없어요. 그 세금 문제의 위선. 혹시 감세를 뭐 부자 감세라고 그렇게 규탄하고 세금 올려야 된다, 뭐 온 부자에 대한 정오감을 부추기고 그런 젊은 친구들이 있으면 오늘이라도 내 말을 듣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면 부부 합산과세 하자는 운동을 하세요. 부부 합산과세 하자. 물론 저는 기본적으로 감세주의자입니다. 합산과세라니요. 개개인 과세도 낮추자는 게 내 주장인데, 근데 그게 걱정된다면 이 말이에요. 걱정된다면 그렇게 거짓말을 해대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대니까 이 비겁한 인간들아, 다른 나라 다 합산과세 하는데 왜 못 한다는 거냐. 합산과세 하지. 세금 얘기는 이만큼 하겠습니다.